예를 들면 출근길만 되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푹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히 예민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가짜, 자율신경 실조증을 찾는 방법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심장은 두근거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머리는 멍한데 병원에서 정상이래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 실조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근길만 되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푹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히 예민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허리 디스크처럼 MRI 같은 사진을 보고 딱 진단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과연 어떨 때 내가 자율신경 실조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한의원이나 병원을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가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진짜, 가짜, 자율신경 실조증을 찾는 방법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율신경이란 심장, 호흡, 위장기능, 체온, 땀 등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자율조절 시스템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뭐든 지나치면 해가 된다는 뜻인데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도 너무 느리게 뛰어도 좋지 않고요.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도 지나치게 춥거나 뜨거우면 모두 건강에 해가 되는데요. 자율신경에는 우리 몸을 긴장시키는 교감신경계, 반대로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계가 있습니다. 몸이 적절하게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도록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바로 가장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율신경 시스템이 평상시에 잘 작동을 해서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뛴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속도를 좀 늦춰주고요. 또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교감신경이 작동해서 체온을 올려주는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감신경 혹은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나서 이 높아진 신경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가 있는 분들의 HRV를 측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자율신경계 불균형,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적인 통증, 두통, 어지럼증부터 위장장애, 심장의 두근거림과 같은 내과 증상,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신경과 증상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점은 이런 증상들은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자율신경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병원에서는 자율신경보다는 환자의 그 증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소화불량에는 위장약, 두통에는 진통제 이런 식으로 증상만 치료하게 되는 한계점을 환자분들도 명확하게 느끼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진단하는 기준과 핵심적인 증상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인 불명의 증상입니다. 증상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위장 기능이 떨어지지만 막상 심장 초음파나 위내시경을 해보면 건강하다고 진단받는 경우이죠. 장기 자체는 정상이지만 이 장기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이상으로 이 시스템이 오작동을 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심장 두근거림이나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검사할 때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검사가 이상이 없고 증상도 없다면 당연히 괜찮지만 증상이 만약 있다면 당연히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능적인 조절 능력을 평가하는 HRV 검사와 더불어서 실제 환자분과 대화를 하며 진료를 보는 임상적 문진을 통해서 자율신경 실조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증상의 전신성, 변동성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여러 부위에 동시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번갈아 가면서 아픈 것입니다. 통증, 불쾌감, 불면 등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들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위와 패턴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은 전신적으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자율신경 시스템 자체가 전신에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해부학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두개골에서 시작해 청골까지 이어져서 이곳에서 신경 뿌리가 나와 마치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것처럼 신경의 분지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신 곳곳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질환처럼 한 부위만 고장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간은 머리가 아프다가 그 다음 주에는 소화가 잘 안 되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마치 꾀병처럼 보인다는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이는 자율신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진료 시간을 가지고 환자의 증상에 대해 반복적, 시간적인 경과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자극에 과민하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회복력이 부족하고 스트레스의 저항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은 신경 쓰지 않을 만한 작은 자극에도 신체가 과도하게 반응하고요. 또 이에 대한 회복력도 굉장히 느립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악화되며 쉬어도 쉽게 회복되지 않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외부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적절하게 작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잠을 하루만 못 자도 다음날 두통이 바로 엄청나게 심해지고, 그러면서 설사가 생기고 가슴 두근거림이 동시에 발생하는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어려우시죠? 사례를 보면서 진짜 자율신경 실조증인지 가짜 자율신경 실조증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출근만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또 주말에는 괜찮아져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두근거림이 계속 반복돼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가짜 자율신경 실조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등 특정 상황에서만 증상이 발생하고 주말에는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경우로, 구조적인 신경계 이상보다는 일시적인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죠. 자율신경 실조증은 반대로 증상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위 사연자분은 단순 두근거림만 나타나는 상태로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누적이 되고 점점 건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는 필요하겠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자다가도 자주 깹니다. 그리고 저는 자도 일어나도 굉장히 피곤해요.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고 낮에도 두근거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분은 진짜 자율신경 실조증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수면 중에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경우인데요. 원래 잠을 잘 때는 휴식과 이완 효과가 있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야 하는데, 이분은 반대로 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서 계속 각성이 되는 상태입니다. 점점 증상이 심해지고 낮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점점 소화도 잘 안 되시고요. 손발도 차다고 말씀하시고 목 어깨도 막 여기저기 뭉치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점점 생기실 가능성이 높아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컨디션이 떨어지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숨이 막히고 가슴이 먹먹한 느낌이 들어요.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자율신경 실조증일까요? 세 번째 사연자분도 진짜 자율신경 실조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화도 안 되시고 숨도 막히고 가슴도 먹먹하다고 하셨습니다. 호흡기, 소화기, 순환기가 동시에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위내신경도 하셨고 심장 초음파 검사도 하셨는데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사연에 담지 못한 다른 증상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분도 진짜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다고 하면 덜 겁이 나시죠? 내가 불치병에 걸린 건가? 이거 평생 안 낫는 건가? 아니면 나 사회생활은 가능한가? 아닙니다. 현대인들 중 자율신경 실조가 발생하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잘 관리를 하면서 치료를 졸업하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표준적인 치료 방법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자율신경이 포착된 부위에 약물을 주입하는 스내피 치료나 교감신경의 분절을 치료하는 성상신경절 치료, 또 미주신경을 치료할 수도 있고요. 이런 치료들은 저희 한의원에서는 약침이라는 시술을 하게 되고요. 척추를 교정하는 추나치료도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또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한약치료, 부족한 영양을 돕는 영양제 치료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예를 들면 도수치료를 한다고 하면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고, 다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을 시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진단자와 시술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치료를 직접 하고 있다 보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현재 하고 있는 치료 방법 외에도 심도치료, 매선치료, 턱관절 균형장치와 같은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틈틈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다 같은 치료를 받는 건 아니고요. 자율신경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상태에 따라서 환자분께 필요한 치료만 따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환자분이 장기간 편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선택을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에 대해서 막연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만 하기보다는 근처에 자율신경을 치료하는 한의원이나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면, 진짜 가짜 자율신경 실조증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원인이 불명확하고 증상이 전신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스트레스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열심히 사는 사람, 완벽주의적인 사람,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리시거든요. 내가 몸을 너무 혹사시키다 보니까 몸이 좀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